안녕하세요. 김과장TV의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나 노트북 사실 때 DDR4니 DDR5니 하는 용어 정말 많이 보시죠? 단순히 숫자가 높으면 더 빠르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 숫자 뒤에는 반도체 공학과 회로, 설계의 엄청난 진화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DDR 메모리가 어떻게 속도의 한계를 극복해왔는지 그 내부의 물리적인 변화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D램의 가장 기본인 원T1C 구조부터 알아야 합니다. 트랜지스터 하나와 전하를 담는 물통인 커패시터 하나가 모여 1비트를 저장하죠. 물통에 전기가 차 있으면 1, 비어 있으면 0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통에 미세하게 구멍이 나 있어서 전기가 조금씩 셉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게 아주 짧은 주기로 전기를 계속 다시 채워줘야 하는데 이 과정을 리프레시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여야 데이터를 지킬 수 있다고 해서 다이나믹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초기 메모리는 CPU와 소통하는 박자가 제각각인 비동기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빨라지면서 한계가 왔죠. 그래서 등장한 게 SD램입니다. 핵심은 CPU의 클럭이라는 리듬의 메모리 동작을 딱 맞춘 겁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손짓에 맞춰 연주하듯 질서가 잡힌 거죠. 여기에 이전 명령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주소를 미리 받아 처리하는 파이프라인 기술까지 더해져 효율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DDR이 등장합니다. 기존 SD램은 클럭이 한번 올라갈 때만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DDR은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이 두 번의 기회를 모두 잡아 데이터를 보냅니다. 똑같은 시간 동안 대역폭을 2배로 넓힌 혁신이죠. 또한 고속 전송 시 생기는 왜곡을 줄이기 위해 전압폭을 0.7V 수준으로 낮춘 SSTL 인터페이스를 도입하며 속도의 신기원을 열었습니다. DDR 세대가 바뀔 때마다 숫자가 커지는데 이건 사실 칩 자체가 빨라진 것이라기보다 데이터 운반폭이 넓어진 것입니다. 이걸 창고에 비유해 볼까요? 창고 안의 일꾼인 메모리 코어가 움직이는 속도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더 빨라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한 번에 상자 하나만 들고 나오던 것을 한 번에 2박스, 4박스씩 뭉텅이로 들고 나오게 한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미리 가져오는 묶음의 크기를 프리패치라고 부릅니다. 프리패치의 진화를 자세히 볼까요? DDR1은 2비트, DDR2는 4비트, DDR3는 8비트 순으로 2배씩 늘어났습니다. 내부의 넓은 도로에서 대량으로 가져온 데이터를 직렬하기라는 장치를 통해 좁은 외부 도로로 아주 빠르게 쏴주는 방식입니다. 코어 속도를 억지로 높이지 않고도 내부 데이터 경로만 넓혀서 외부 전송 대역폭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린 엔지니어링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DDR4는 DDR3와 프리패치가 8비트로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더 빠를까요? 라는 의문이 생기죠. 해답은 뱅크 그룹에 있습니다. 메모리 저장 공간을 여러 독립적인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서 일하는 동안 다른 그룹이 미리 준비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연속해서 데이터에 접근할 때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효과적으로 숨길 수 있어 실질적인 처리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최신 기술인 DDR5는 다시 한번 프리패치를 16비트로 2배 확장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채널 분할인데요. 기존의 64비트 통로 하나를 쓰는 대신 32비트 통로 2개로 나눠서 각자 일을 시키는 구조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을 쓰는 것보다 2차선으로 나눠서 동시에 차가 다니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미세 공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타이밍 사양까지 유연하게 조정한 최신 공학의 결정체입니다. 메모리가 빨라질수록 뜨거워지는 열을 잡는 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동작 전압은 계속 낮아져 왔죠. 초기 D램이 5V를 썼다면 DDR5는 단 1.1V로 동작합니다. 전압이 낮아지면 전력은 아끼지만 신호를 구분하기는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이 낮은 전압에서도 0과 1을 정확히 구분해내기 위한 기술들이 메모리의 생존을 지탱해온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초고속 신호가 오갈 때 가장 무서운 건 반사입니다. 전선 끝에 부딪힌 신호가 되돌아오면서 원래 신호를 뭉개버리거든요. 이를 막기 위해 온다이 터미네이션, 즉 ODT라는 기술을 씁니다. 칩 내부에 저항을 만들어 신호를 흡수해버리는 거죠. 임피던스를 딱 50옴으로 맞춰서 신호 반사를 억제하고 깨끗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면 배치는 한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위로 쌓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실뭉치처럼 와이어로 연결했지만 이제는 칩의 미세한 구멍을 직접 뚫어 수직으로 연결하는 TSV 기술을 씁니다. 한 칩메이커의 TSV 기반 DDR4 모듈을 보면 기존 방식보다 속도는 2배 빠르면서 전력 소모는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반도체가 아파트처럼 고층으로 진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간 게 요즘 AI 칩 때문에 유명해진 HBM입니다. 일반 DDR 메모리가 64개의 핀을 가진 좁은 도로라면 HBM은 TSV를 활용해 무려 1024개 이상의 핀을 가진 광대역 고속도로입니다. 특히 프로세서와 아주 가까운 곳에 인터포저를 통해 연결되어 물리적 거리를 줄이고 대역폭을 극대화했죠. 데이터가 다니는 길 자체를 압도적으로 늘려버린 혁명적인 구조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볼까요? SDR에서 DDR5까지 세대가 변할 때마다 프리패치 묶음은 1N에서 16N까지 커졌고 동작 전압은 3.3V에서 1.1V까지 꾸준히 내려왔습니다. 각 세대의 변화는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니라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많이 나르는 구조적인 싸움이자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주한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벽 현상입니다. CPU 같은 프로세서가 빨라지는 속도에 비해 메모리의 성능 향상은 상대적으로 더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HBM처럼 메모리를 프로세서 내부나 아주 가까이 배치하는 통합 기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을 지탱하는 DDR 메모리의 진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레슨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과장TV였습니다.